모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장애인 접근권 관련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2심 판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서 모혈하고 이미 판결이 났고요.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등에게 여전히 많은 건축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개선하기 위해선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202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는 2022년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적정 설치율이 79.2%로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수조사는 법적 의무가 있는 약 19만 개의 건축물로 조사된 결과에 불과하고 전체 건축물은 735만 개, 그래서 97.4%는 편의시설 설치 법적 의무가 없어서 전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아 의원님도 지난 국감에서 질의하셨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장관님,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했는데 의무시설 외에서는 그 수도 많고 조사하는 방법을 지자체랑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장애인 등에게 시설물 접근이 왜 어려운가 국내 법령을 살펴보면 첫째로 법 적용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1998년 시행되었는데요. 법령 시행 이후에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기준과 대상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바닥 면적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위치한 공중 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면적 기준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소규모 공중시설 이용하기는 그 법 개정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서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에 건축물의 최소 면적,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21일 감사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명시된 면적 제한 폐지의 필요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혹시 이와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맞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데 시기를 어찌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법 적용 시점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으실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올 9월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대상 시설도 추가하고 기존 대상 최소 면적 기준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완전한 접근성은 보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고려 안 했다간 또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보다 더 협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설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울러 이제 지자체에서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대상 시설물도 포함해서 시설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모두 1층이라고 해서 1층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개 광역지자체와 73개 기초지자체에서도 경사로 설치 및 출입구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는 또 따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비용보다도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는 보고서가 최근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개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709.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과 일반 국민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10년간 3조 8,22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장관님이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많다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도입하는 방안, 그래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난 1984년에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라는 호소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를 끄는 영유아 동반자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높은 턱들이 가득합니다. 40년 전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그 절실한 외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깊이 성찰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공개 변론이 접근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가 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국의 모든 1층 건물에 소규모 공중시설 접근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진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원실로도 별도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특히 접근성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원하시는 데를 가시는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필요하고 말씀하시는 턱 낮춤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